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저는 전총. 저는 연변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어 볼 이야기는요. 최근에 제가 본 뉴스인데 사실 제목을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이 뉴스를 좀 관심 있게 봤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혼외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혼외자 비율이 굉장히 낮은 나라거든요. 2022년 통계가 그 2.5%인가?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이 한 2%대를 네, 유지하는 그 매우 정도. 낮은 예, 나라였어요. 그렇죠. 근데 작년 2024년 통계를 보니까 이게 5.8%로 급증을 했다는 거예요. 2.5%에서 5.8%면 사실 2배 이상 거의 세 배 가까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가파르게 정말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갑자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이렇게 혼외자들이 많이 출생을 하는 걸까? 이제 그 기사에서는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어요. 뭐냐면 사실상 이들이 혼외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혼인을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정부에서 주는 지원과 혜택 때문에 미혼 상태나 혹은 한부모 상태로 남아있는 그런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혼외자가 많이 이제 추산이 된 거다, 이제 계산이 된 거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이게 되게 슬픈 일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희 이제 법률 시장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애들 대학 보내기 위해서 이혼해야 된다. 실제로 이혼을 하는데, 그때 네, 이혼 기간을 어떻게 혹시라도 누가 변심할 수 있으니까, 재산을 정리해 두는지에 대한 합의서를 써준다든지, 이런 틈새 시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이야기를 저희 애들이 학교 다닐 때 듣긴 들었어요. 뭐냐면,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특례 입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전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네. 대학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어렸을 때부터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결혼을 미루는 거죠. 아니면 했지만 혼인신고를 안 하겠죠. 그죠? 그리고 사실혼 관계로 인한 불이익이 사실 거의 없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비혼 출산을 장려하고 그걸 통해서라도 출산율을 높이겠다라는 진짜 단타 정책이 그렇죠. 여기에 적용되면서 싸구려 정책이죠. 되면서 결혼하는 것이 무슨 메리트가 있지? 저도 이 생각 해봅니다. 맞아요. 혼인신고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메리트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슨 건강보험이나 여러 가지 혜택 때문에라도 이혼을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서류를 남겨두는 예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정반대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의 최대 피해자가 누굴까요? 저는 아이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전에 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누구 아빠가 있는데 아빠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좀 만약에 정말 한부모 가정 지원을 할 거면요. 진짜 한부모 가정인지 실사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실사를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또 신고도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는 부부인데 한부모로 등록해가지고 한부모 카드 같은 거 이런 거 쓰다가 그 뭐 이웃들이 이제 그런 거 보고 고발해가지고 그렇게 들어온 건수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이런데 그런 실사가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게 굉장히 사적인 영역이잖아요. 맞아요. 이 부부 생활을 정말 같이 실제로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이들이 실제 한 가족인가 아닌가를 실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적인 영역에 공적인 그렇지 않아요. 세금을 있지. 예를 들어서 네. 안 낸다. 네. 뭐 돈을 안 갚아서 압류를 한다. 네. 그러면 서류가 이혼 상태로 되어 있는데 같은 집에 거주하는지 들어가서 보고 이것은 내 재산입니다. 저 재산입니다. 저 방 하나만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압류할 때 남편은 저쪽 방에서 혼자만 살아요. 그럼 남편이 쓰는 장에다만 압류를 하잖아요. 이건 저는 정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시적인 안목에서 바라보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데 너무 미시적인 정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맞아요. 생긴 거예요. 이 정책적인 우리가 미스라고 봐요. 구체적으로 목표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목표하는 바가 건강하고 안정된 가정을 통해서 사회를 건강하게 만든다가 목표였다면 첫 번째로 법률혼을 통해서 결혼을 하고 그 과정에서 다산을 하는 가족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점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죠. 하고, 다만 이 기초에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기준도 점점점 늘려가는 거. 여기가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만큼 같이 올라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헝가리식 모델인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헝가리가 이제 최근 들어서 2016년, 17년 그때부터 이제 결혼을 장려하고,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법률혼 관계에 이제가 된 그 가정 단위로 해서 그 가정이 주택을 구입한다 할 때 아이들을 낳는 만큼에 비례해서 그 지원을, 이렇게 경제적인 지원을 국가가 해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점점 더 많이 낳고 있고, 이게 헝가리에 되게 좋은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심리적인 음. 차별이나 배제나 혹은 뭐 이렇게 심리적인 위축을 주는 문화는 없어져야 되지만, 그렇죠. 그걸 국가의 예산을 들이면서 또는 법률혼과의 완전한 대등한 지위, 오히려 더한 이제 지원, 금전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저는 가끔 이제 상상을 해봐요. 만약에 정말 그런 가정이 있다. 그 허위로 정말 원래 실제로는 엄마 아빠가 다 있는 가정인데 뭐 이런 어떤 정부의 지원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아빠는 이제 떨어져서 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살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끊임없이 얘네들은 거짓된 상태에서 놓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 삶 자체가 거짓말인 상태잖아요. 이 누군가가 와가지고 뭐 너네 아빠 뭐 같이 사니 안 사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볼 때도 아이들은 이거를 정확하게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이거 아이들한테 저는 굉장히 교육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저희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렇죠.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이 법률혼을 유지하고 결혼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역차별이 되어서는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 되고 있다는, 지금 우리나라에 현재 일어나는 상황이 역차별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앞에 두고 이런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오히려 혼인신고를 하면 나중에 헤어지기만 더 어렵고 절차만 복잡한데 왜 하지? 그렇죠. 예. 부부 합산으로 무슨 아파트 주택을 주택 청약 구입했다. 뭐 이런 거 할 때도 부부 합산인 경우에 소득 기준이 확 올라가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오히려 더 안 하는 까다로운 게 거죠. 낫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까다롭게 조건이 어려워지니까 아예 그거를 안 하고 아예 혼인신고를 안 하고 그냥 한부모가 그렇게 있는 아니더라도 거잖아요. 그냥 싱글인 경우가 오히려 그런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아서, 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국가가 정말 이 결혼을 하고 싶어 하고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싶어 하고 하는 그런 가정들에게 정말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은데, 오히려 이제 뭐 지금은 저출산 위기니까 정말 미혼모가 낳는 아이들도 우리가 당연히 이제 사회가 이렇게 웰컴하고 환영해서 같이 키워야 되고 이런 어떤 의식들이 이제 생기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에 어떤 그 지원이 계속 확대가 되면서 정말 지금 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보통의 가정들한테도 주어져야 하는 어떤 그 정책적인 혜택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역차별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지금 벌써 이렇게 혼외자 비율이 이렇게 높아졌다라는 게 사실은 뭐 혼외자에 대해서 우리가 윤리적인 판단은 유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정말 굉장히 특이한 현상으로 저는 보여요. 왜냐하면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나라는 혼외자 비율이 정말 2% 이하로 되게 낮은 나라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갑자기 이제 급상승을 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그 이면에 어떤 그 기사에서 언급한 것 같은 그런 제도적인 허점, 이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것도 문제가 되고 문화적인 변화도 물론 있겠죠. 물론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오히려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면은 그렇죠. 한번 좀 재고를 해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혼외자의 비율이 높은 것이 바람직한 사회냐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이 가족의 형태이기 때문에 누가 바람직 아니 뭐 이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금기어가 되어가고 있는 시대이긴 한데요. 그렇죠. 제가 소년 사건을 많이 하잖아요. 부모가 전부 있어도 아이들의 사춘기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부모가 한 분만 계시잖아요. 이혼을 하든 사별을 하든 뭐 어떠한 사유로 한 분만 계시면 아이들의 사춘기를 감당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이 생긴다는 그렇죠. 걸 보면서 확률적으로 그렇죠. 예, 보면서라도 부부가 연합해도 힘든데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사건들 봐요. 이제 아들이 사춘기를 너무 심하게 겪고 그래서 아들과의 이런 싸움, 이 사춘기를 같이 겪어주느라고 엄마가 너무 힘든 거야. 엄마의 멘탈이 흔들려. 이때 누가 나서셔야 됩니까? 아버지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랑 계속 통화하면서 아버님, 어머님도 상담 좀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어머님이 자식으로 인한 상처 때문에 어머님이 힘들면 자식이 돌아왔을 때 받아줄 엄마가 없어집니다. 엄마와 자식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으셔야 돼요. 네. 네, 그때 아버지가 중심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되는데 이제 간혹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혼을 하셨어요. 네. 연락도 하고 얘기도 하는데 이제 갈등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약간의 사고를 겪게 되면 이제 그럼 바로 양육권 소송이 들어옵니다. 당신이 키워서 그래. 그러면 아이는 내 생활 본 것을 갑자기 저쪽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그게 더 반발감이 드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트라우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진짜 저출산 심각한 시대에 저는 엄마로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잘 보호해가지고 건강하게 사춘기 시절을 잘 사고 없이 키워낼 수 있을까 생각하면 국가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점 분명하고 다만 사회가 좀 더 자유분방하게 변화하고 가족의 형태도 다양하게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 그걸로 인한 심리적인 위축감이 없도록 지원을 해주는 건 또 그 영역에서 해야죠. 그럼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다거나 미혼모 가정에서 자랐다고 해서 혼외자 자녀라고 해서 이들이 다 뭐 이렇게 뭐 나쁘고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은 편견이죠. 그건 다 개별적으로 다르니까요. 뭐 부모가 양친이 다 살아계셔도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편견을 없애는 것과 그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그 정책적인 지원이 너무 거시적인 관점 없이 어떤 쪽에만 집중되어 가지고 자꾸 이렇게 역기능이 나오도록 하는 거 이런 거는 언발의 오줌 누기. 네,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라고 우리 생각을 해요. 딱 그거예요. 언발의 오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걸 해결하고 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저희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멀리 보고 좀 더 우리 건강한 이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 건강한 가정들이 잘 이렇게 세워지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죠. 그런 걸 통해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그거잖아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지 않고 모두가 다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공통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면 어떤 것이 정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사회가 될 것인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책적인 이익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게 되는 게 국가가 지향할 바인가? 그래서 생각해 보면 분명히 잘못된 정책입니다. 그럼요. 그리고 기사가 나왔을 때 좀 바로 잡히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까지 저희가 오늘 혼외자 문제로 시작해서 우리 정책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지 우리 바람을 담아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